안녕하세요. 전설천하 TV 작가 강영구입니다. 네, 제가 살고 있는 등원루에 길 가는 곳에 들어오는 입구에 접시꽃이 피었습니다. 6월에 이 접시꽃 피는 철입니다. 접시꽃이 예쁘게 피었네요. 그리고 저기 호수에서는 개개비들이 서로 갈대밭에서 서로 사랑하고 집 짓고 이런 6월을 노래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접시꽃도 열심히 자라서 이렇게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우리 등월로 가는 길목에 줄줄이 서서 이렇게 피었죠. 이 접시꽃은 아주 멀리서 온 접시꽃입니다. 제가 6, 7년 전에 중국 사천성과 인난선에 경계에 있는 그 루구호, 여인들이 남자가 가장인데 거기는 여자가 가장인 루구호 여인국을 여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아마 6월 7월이나 됐을까? 7월? 7, 8월 됐을까요? 그런데 마침 그 루구호에 접시꽃이 쳐가지고 열매를 맺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쪽의 접시꽃은 어떤 색상이고 어떤 모습일까 궁금증이 생겨서 씨앗을 좀 받아왔어요. 받아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이렇게 발화를 해서 꽃을 피웠는데 꽃이 참으로 화려한 접시꽃이더라고요. 집을 지키는 꽃, 대문을 지키는 꽃이라는 그런 꽃말이 있는데 이렇게 길 들어오는 쪽에 우리 등월로 길 들어오는 쪽에 줄줄이 심었는데 요새 작년 재작년 한 이태 관리를 못했어요. 이렇게 줄줄이 저기 길 가쪽에 줄줄이 서서 키웠는데 관리를 못했어요. 관리를 못했더니 듬성듬성 많이 죽어버렸네요. 그리고 이 조그마한 길을 따라서 오면 우리 집이 있죠. 등월로가 있죠. 이렇게 복숭아 속가주기로 했더니 이제 복숭아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복숭아는 이제 경핵기 씨앗이 굳어지는 때가 되면 자람을 멈추죠. 그런데 지금 경핵기가 됐는가? 이게 6월 25일쯤에 익으니까 이제 성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등월로 이런 1층에 조그마한 누각을 제가 세워놨어요. 여기가 전설천하 TV 유튜브 방송국이고 그 위에가 제가 차 마시고 사람을 만나서 지내는 2층. 그리고 계곡청장이라고 오늘 조은암 선생이 동아예술제 서예 대상을 탔는데 그분의 글씨가 우리 아버님이 호각 계곡에서 신에게 걸고 말글창 식시갈장 제가 아버지를 써드렸는데 제가 우리 참 내용도 좋고 시내가 맑고 씩씩하구나 이 세상이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참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복사를 해서 저렇게 등월로 달이 뜨는 누각 달이 떠오르는 누각이 또 여기가 풍수적으로 보면 우리 집이 자궁혈입니다. 그래서 여성성 앞으로 미래는 여성성의 세계가 됩니다. 어머니의 자유로운 사랑. 그래서 이렇게 제 등월로 공간입니다. 여기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겨우 여기에서 별로 세속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인생의 모든 고뇌를 안고 사는 공간입니다. 2층 공간. 갑골문으로 등월로를 저렇게 새겨놨죠. 목각을 해서 갑골문으로 등월로. 우리 또 한글이 또 좋기 때문에 이렇게 판각을 해서 인류 최초의 글자인 갑골문하고 우리 한글하고 이렇게 나란히 등월로. 여기 우리 집이 달이 뜨면 아주 좋아요. 달이 뜨는 누각.
호수 옆이기 때문에 황황 누나, 악양 누나, 참 장강, 중국의 장강 옆에 위대한 문인과 시인, 훌륭한 선비들이 살면서 아름다운 명문을 남겼는데, 저도 조그만한 화지 저수지 옆입니다마는, 연꽃이 피는 저수지 옆입니다마는 조그만한 등호를 하나 짓고 누각을 하나 짓고 이곳에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색하면서 살고 싶어서 이런 흉내를 좀 냈다고 봐야 되겠죠. 이 탱자입니다. 탱자. 탱자가 열렸죠. 탱자. 네, 탱자가 좋은 한약재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탱자를 따가지고 탱자를 조각내서 말리고, 요새 기억력이 별로 없어서 탱자를 뭐라 하던데, 오죽이 좋습니다. 연꽃, 연을 좋아하죠. 도연명 선생의 연. 연도 이렇게 심어놓고, 또 소나무를 좋아해서 소나무를 좀 이렇게 소나무를 이루고, 몸이 아파서 잡초를 매지 않았더니 잡초가 많이 우거졌습니다. 자연 속에서 사는 거죠. 자연 속에서 새소리, 풀벌레, 야생짐승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숭아가 이렇게 잘 달려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복숭아가 이제 6월 25일 정도 되면 커서 익는다는 게 참 즐겁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접시꽃들도 간간히 심어놨죠. 그리고 여기 사과입니다. 사과가 하나 달렸죠. 꽃과 꽃 사이에 사과가 달렸습니다. 사과도 심어놓고, 그런 것은 꼭 열매를 먹기보다도 계절의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심었어요. 봄이로구나, 여름이로구나, 가을이로구나. 저 옆에서는 광진 완도간 도로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소음이 들립니다. 내년에 완공이니까. 내년에 완공이니까. 네. 그런데 이번 대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역시 살아있는 좀비 시체들의 세상이로구나. 이 세상은 안 되는구나. 국민의 주권을 빼앗아 가지고 총칼을 들고 그 악행을 해도 그들을 영원히 찍어주는 이 고리 없는 인간들, 사생력이 상실한 인간들의 세계.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터무니없이 굳어있는, 석고처럼 굳어있는, 생각할 수 없는 인간들이, 무지한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없는 인간들, 얼마나 세상에 사색할 수 없고 사유할 수 없는 인간들은 살아있는 좀비죠. 시체가 굴러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간들하고 어떻게 세상을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선각자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죠. 알렉산더 대왕이 통 속의 철학자, 누더기를 입고 거지처럼 살고 있는 디오게네스를 찾아와서, 유명한 디오게네스가 저렇게 거지 새끼처럼 사는데 왜 사람들은 디오게네스를 좋아하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때 여름날이었는데, 햇빛이 드는 여름날이었는데 찾아가죠. 찾아가서 어떻습니까? 나는 알렉산더 황제다. 응? 너는 도대체 네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하니까 어땠습니까? 디오게네스가 통 속에서 누더기를 입고 알렉산더 대왕을 아련하면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한 발짝만 옆으로 비켜나시오. 당신이 저 햇빛을 가리고 있어서 내가 춥소. 그것이 전체의 디오게네스의 소원이었어요. 로마의 그 아름다운 처녀들이 디오게네스와 결혼하자고 했어도 결혼하지 않았죠. 왜? 한갓 세속적인 것에 매몰되고 싶지 않았고, 오직 한 가지 갖고 다녔죠. 물 떠먹을 때 쪽박. 근데 어느 날 그 샘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손으로 물을 떠서 먹으니까 그 자리에서 쪽박을 깨버렸죠. 쪽박조차도 필요 없는 것을 오늘 싹 깨달았다.
응? 연극이 끝난 극장에 대낮에도 항상 촛불을 들고 나는 사람을 찾어. 나는 길을 찾고 있어. 응? 연극이 끝난 그 극장에서 모든 사람이 나오는데 반대로 걸어 들어가면서, 응? 왜 연극 끝났어 이 사람아? 뭐하러 가? 이제 진짜 연극이 시작될 텐데 하고 컴컴한 극장 속으로, 응? 등불을 들고 갔던 디오게네스.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키고 군대를 멋대로 동원해가지고, 응? 자기 멋대로 주관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기의 반대파들을 다 학살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민 사람들에게, 전부 도덕의식이라고는 없어. 생각이 없는 애들은 똑같은 투표행위를 하는 거야. 그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싫어. 그런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니 이건 비극적이지. 응? 두한이 박정희 시대에, 응? 더럽게 밥숟갈 드는 것도 싫어서 그냥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아버지하고 상극일 수밖에 없어. 아버지는 뭐 면석이라도 군석이라도 해서 잘 퍼먹고 살아라 하지만 어때? 내가 세상 보니까 썩을 대로 썩었거든. 응?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성이 중요하고 참된 삶이 중요하지. 그래서 평생 충돌할 수밖에 없었어. 응? 어제 너네 모를 대면서 갈대잎에 저 지저귀는 개개비를 보면서, 아, 아버지하고 부자간 부모와 자식은 서로 상극일 수밖에 없겠구나. 응? 모순된 세계 속에서 함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충돌일 수밖에 없어.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어. 응? 카프카처럼 실존 철학자, 변신을 썼던, 응? 아버지는 훌륭한 법관이 돼서 세속적으로 출세한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는데 카프카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썩었거든. 그래서 그 출세야말로 출세한 놈이야말로 개새끼들이거든.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고 문학과 철학의 길을 가니까 아버지는 양이 안 차지. 그래서 뭐라고 그래? 야 자식아, 나는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응? 이렇게 법관이 됐는데 출세를 했는데 너는 개자식아, 내가 이렇게까지 모든 지원을 다 해주는데 너는 고작 뭐 하고 있냐 이 녀석아. 응? 하고 자기 아이를 출세의 도구로 생각했던 것, 자기 욕망 실현의 도구로 생각했던 카프카의 아버지와 그걸 반항했던 카프카. 그런 걸 알아야 돼요. 디오게네스도 무슨 뭐 황제한테 황금을 주시오, 뭐 대궐을 주시오, 자리를 주시오. 그런 새끼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실은. 황금과 예쁜 계집과 출세한 자식과, 남이 갖지 못한 터무니없는 것을 바라는 인간들. 그게 결국 세상을 망치는 거야. 함께 살 수 있는, 이거 봐봐, 자연 전부 잡초든 뭐든 함께 공존하고 있잖아. 함께 자연을 이루고 있잖아. 내추럴한 세계, 내추럴한 순수 세계. 이 속에서 인간이 사는 거야. 잘 정리된 뭐 정원만 봐서 그래. 뭐 잡초는 싫으니까 다 없애버리고 곡물만 자라는 논밭. 이게 원래 원형이 아니야. 함께 공존해 사는 것이지. 인간은 그런 걸 몰라요 지금. 응? 내가 느끼는 자연은 그래. 내가 이 속에서 살면서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연꽃을 이렇게. 연꽃이 잎이 좋죠. 여기에서 꽃대가 또 올라오죠. 꽃대가. 그렇게 계절을 만끽하는 거예요.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뭐 출세한 새끼만 다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도박이야말로 가장 나쁜 교육이에요. 뭐 요즘에 한국 사람들은 뭐 명절만 되면 고수 덮치고 돈 따먹기 치고 도박이 마치 오락 수준이 돼버렸더라고. 근데 도박은 어때요? 오직 한 명의 승자만 위해서 그렇게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려서 하토를 쳐보니까 어째? 승자 독식이요. 공평하게 나누는 것은 일체 없어. 그러니까 평생 도박에 길들어진 인간들이 일로 만들어내지. 그리고 노동하지 않고 뭐 처먹는다? 응? 여행이 뭐 기팔 3기 뭐 운칠 뭐 기3인가 운이 7이고 뭐 운팔 뭐 그런 개 같은 이야기 하면서 운 좋은 놈이 독식해버리고 혼자 먹어. 그러니까 도박은 끊임없는 사회의 잘못된 삐뚤어진 사회의 교육이야. 그러니까 요즘에 교육도 뭐예요? 기울어진 운동장. 어떤 놈은 부모 잘 만나고 99m 앞에서 100m 달리기를 하고,
어떤 놈은 부모 못 만나갖고 많이 나서 1000m 뒤에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그걸 안 봐. 응? 그리고 어디 공정한 평가만 하면 끝난다. 공정이 어디가 있어 그게. 사기지. 응? 뭐 조건은 어떤 놈은 활을 들고 칼을 들고 갑옷을 다 갖추고 있는 놈하고 어떤 놈 깨벗고 달리는 놈하고 응? 오직 공정하기만 하면 된다. 에이, 악마의 이야기지. 응? 조건을 같이 해줘야지.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8, 90%라도 7, 80%라도 어떤 조건들이 좀 갖춰져야지. 그 속에서 무슨 공정을 따져야지. 공평은 없고 공정만 있는 평가만 뭐 공정하게 내리면 되냐. 이런 개같은 사회가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회에서 배웠다는 배웠다는 놈들 옛날에 우리 보면 선생님은 똥도 안 싼 줄 알았어. 그런데 나이 먹어서 보니까 그런 놈들의 사고가 고작 그 정도 수준이야. 공평은 없고 공정만 있으면 된다고 이 세상을 모두 합리화시키는 인간 쓰레기들. 정말 환멸의 세계야. 환멸의 세계. 응? 성인도 없고 지식인도 아니야.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이번에 뭐 투표 결과에 학을 떨더라고. 어제 누가 전화 와가지고 우리 동생이 전화 와갖고 이 사회는 정말 악마의 사회라는 거야. 응? 청칼을 들고 국민에게 협박을 하고 그런 내란을 일으킨 그런 놈들에게 저렇게 많은 투표를 해야 되는 국민이 이 국민이 아니야. 살아있는 시체 좀비들의 세계지. 좀비. 나는 사실상 이번에 생각할 때 저런 내란범이나 이런 놈들에 대한 투표율이 10% 미만이어야 된다. 왜? 그들에게 기생해서 사는 주동적 세력들은 10%나 되겠지. 많이 잡아서 물론 1%가 지배하는 사회라 하지만 0.1%가 모든 경제와 기득권을 싹 장악하고 퍼먹는 사회라 하지만 얼추 따져서 그들에게 피둥피둥 기생하는 어띠 버러주와 지식인 나부랭이들까지 따지면 최대 15%가 정답이야. 내가 볼 때 사구체론 정상, 사회 구성체론으로 따져본다면 상부구조, 하부구조 이런 거 본다면. 그런데 무슨 또 여전히 변함이 없어. 꼴 보수 33% 플러스 자기의 계급이나 신분, 자기의 상황도 모르는 벌레들 10%. 그래서 40%. 예? 얼추 39% 40%. 정확해. 그애들은 좀비야. 살아있는 시체들이지. 생각이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이 남에게 피해주고 사는 거야 평생. 남들은 열심히 정의를 주장해 가면서 목숨을 걸고 있을 때 그들은 뭐지? 그냥 놈이 따준 열매나 얻어 처먹고 사는 애들.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저 새끼는 1등만 해. 알고 보니까 지기 아버지가 의사여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그 과외를 받았더라고. 나는 이 촌에서 농사 짓고 꼴 베고 소먹이고 물론 적극적인 우리 아버지가 좀 배려를 해줬어요. 공부하라고. 근데 공부가 되겠어? 노는 게 좋지. 어려서 어떻게 공부가 되겠어? 그러니까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만족 안 되면 노예나 어떤 기생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애미들이. 너는 새끼가 조건이 이렇게 좋은데 나는 아주 안 좋은 청구석에 있어서 서울대 가고 이렇게 판검사로 의사로 출세했는데 너는 이렇게 잘해준 좋은 애비 만나갖고 뭘 실패했냐 이 기생충아. 이런 사실은 그렇게 되는 사회야. 그리고 마치 의사나 판검사나 좋은 인류대학 스카이 가면 그놈한테 그놈은 세상에 전체를 아는 것처럼 그런 미친놈의 세상이 어디 있어. 그놈들이 더 몰라. 영어 수학 그런 것에 갇혀가지고 세상 잡사를 몰라. 사생력도 없고. 이런 세상에서 이번 투표율을 보니까 얼척이 없더라고. 어차피 좀비들하고 살아가는 세상이로구나. 살아있는 시체들, 관짝을 열고 나온 저 시체들과 함께 호흡한다는 것이 인생사야. 배옷받고 뭐돼 스카이 번질나게 좋은 차 타고 많은 돈을 갖고 있어봤자 뭐해. 지위와 권력 갖고 있어봤자 뭐돼. 좀비인데. 실상은 좀비인데.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응? 도대체 이 정권이 지금 바뀌었다고 하지만은 이 정권 지금 앞으로 산적한 문제들이 남아있어. 과연 그걸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미래를 확실하게 설계해서 열어줄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그게 없다면 그 애들도 망하는 거지. 지금 뭐 정권 바뀌었다, 뭐 많은 표를 얻었다, 부울경이 좀 변했다. 이것에 들떠 있어서는 안 돼. 산적한 한국 사회의 모순,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지금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그걸 고민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아무 의미가 없어. 정말 이제 시작점에 온 거야. 이제 이재명 정권도 거기에 대한 철저한 투철한 역사 의식을 가지고 다 잡아야 돼. 내가 보니까 내가 항상 그걸 주장했어. 뭐 우리 딸이 뭐 좋은 대학 나와서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프랑카드 걸어. 난 뭐라고 비판했냐면 지금 프랑카드 걸 때가 아니라 어떤 투철한 법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인민들에게, 이 나라에, 이 국민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아름답게 투철하게 살아갈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소 잡고 돼지 잡고 막걸리 처먹고 딴 따라 하다가 만약에 그냥 하늘은 그들을 미워하는 거야.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고 먼저 잔치부터 벌이는 그런 애들은 어째? 네 인생은 불행할 것이다. 너의 과거는 미래는 별 볼 일 없어. 망하잖아요. 윤석열이 서울법대 나와서 고시하고 대통령까지 했지만 결국 자기가 갈 길은 불행한 많은 사람에게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거야. 세계적으로 개새끼로 낙인 찍혀진 밖에 더 있어. 물론 두한이나 박정희는 할 말이 없지. 걔들은 오직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산 새끼들이니까.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젊은이를 죽이고 이런 사람이 무슨 사람이야. 근데 그 애들에게 똑같은 투표 행위를 해. 그리고 또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정신 빠진 애들, 좀비들 또 투표 행위를 해. 그래서 투표가 끝나고 기쁘지도 않았어. 아, 저렇게 많은 정신병자들, 대가리가 없는 인생들, 사생력이 없는 인간들이 저렇게 많아? 아직도? 한국 사회 많았다? 의식과 정신이 빠진 사회. 오직 영어 수학만 암기하는 교육 속에 잘 길들여진 인간 말종들. 인간이 아니지. 걔들은 뭐 인간이면 뭐야. 사유할 수 있어야지. 사색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야지. 디오게네스처럼. 옛날에 선비들이 다 그랬어. 뭐 남명 조직 선생이나 명제 윤중성들도 선비들도 다 자기의 뭐 왕이 뭐 영의정 자리를 주고 좌의정 우의정 뭐 별 자리를 줘도 안 갔잖아. 그런 자신만의 인간의 의미를 이렇게 지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다만 지켜볼 뿐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과연 산적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북치고 장구칠 때가 아니다. 사색을 수 없는 나무와 차디찬 돌덩이 같은 저 인간들에게 언제 대가리 속에 피가 돌고 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가. 교육개혁 시급해요. 사람을 만드는 교육, 사색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고 함께 공평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는데 의사, 판검사 되어서 경쟁해갖고 내가 1등 했다. 그래서 내가 모두 다 아도해서 먹어. 아도라는 말도 무슨 전부지. 일본어인데 나도 그렇게 언어 습관이 3년 작가니까 이해해줘요. 어쩔 수 없잖아. 고국어 일본어 따지기도 싫어. 그냥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런 틀에 박히고 싶지 않아. 틀에 박힌다는 것은 뭐야? 그것이 전부 뭐지? 독재적인 발상들이지 뭐. 이렇게 해라 획이라 교육이 하나야. 모든 언어 통하면 되는 거야. 일상에서 통하면 되는 거지 뭐. 아이고 기법 따지고 뭔 그런 괴짝에 갇혀 있게 나는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무식한 놈이니까. 그리고 나는 불효했고 나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았고 그리고 그렇게 살 것이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여기 날고 있는 날파리나 깔따구떼들도 하루 살지만 비록 하루살이지만
자유롭게 날아다니다가 지 자유연애하고 자유롭게 죽을 수 있잖아. 근데 인간이 어떻게 돼갖고 남이 시킨 대로 남의 꼬봉 돼가지고 대가리까지 대리석처럼 굳어갖고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비인간의 작태를 하고 살다 뛰어지냔 말이야. 미안해요, 쌍소리를 해서. 그래서 나는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서 아직도 멀었구나.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총리를 임명하고 조각을 어떻게 잘 해가지고 우선 급선무인 서민 경제를 살려내고, 빚이라도 내서 살려야지. 사람이 우선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빚 내는 것도 죄주예요. 빚이라도 내서 국민들을 살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내고,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고 공평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후손들이 정말 자유연애하고 아름다운 연애를 하면서 인생의 미래를 꽃피울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좀 만들어주길 바래요. 물론 모든 국민들이 나와 같은 심정일 것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는다면 이 나라 미래 없습니다. 보세요. 제가 루고에서 가져온 꽃도 우리 골목에서 이렇게 열심히 피잖아. 6월이 되면 어김없이 접시꽃이 피니까 그때 루고에 갔던, 루고는 천국이더구만. 거기에서 세상을 실어 믿고 부도 권력도 명예도 바라지 않고 평균 기온 18도. 야, 그런 데서 살고 싶다. 모든 사람은 좋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자유로운 사색과 아름다운 연애를 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굶주리지 않고 공평하게 열등의식 갖지 않고 또 우월의식도 갖지 않고. 그런 것이 아름다운 세계 아니겠어요. 어차피 저는 말을 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자중과 비판이 많죠. 살다 보니까 나이를 먹었어도. 우리 등골로, 이 조그만한 등골로 옛날에 초막집 같은 조그만한 곳에서, 사실상 그 유우석 선생의 시가 위대한 거야. 유우석 선생이 산에 산에 산신이 있으면 되는 거지 높다고 산이 아니고. 개천이 뭐야? 개천이지만 비록 그가 용이 있으면 신령스러운 곳이 되는 것이지. 뭔 산이 좋고 명산에 있어야만이 산신이 되고 어디 좋은 집에서 살아야 귀족이 되냐. 큰 바다 같은 데서 용이 나냐. 그러니까 정신이 깃들어 있으면 되지. 유우석 선생의 누실명이 누추한 자기 가옥에 대한 참 누실명은 위대한 시예요. 유우석 선생의 누실명을 중국에 가서 읽고 그 양반을 알고 상당히 감명이 왔어. 비록 이렇게 조그만한 초막, 조그만한 노출한 곳에 살고 있지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사색하면 좋은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한 2층도 내가 지어놨어. 우리 친구가 차를 타고 가고. 아무튼 이렇게 어울려 사는 거예요. 좋은 데서 100억짜리 집에서 살고 1000억짜리 집에서 빌딩 가지고 살고 해봤자 별 볼 일 없어. 거기서 산 놈이 개새끼라면은 뭔 의미가 있어. 나 비록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살지만 이것이 나의 자유의 공간이고 나의 집에도 해가 뜨고 별이 뜨고 좋은 친구가 찾아오면 그뿐이지. 제발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고대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혹시라도 오실 분 있으면 와서 복숭아 익을철에 와요. 복숭아로 같이 따먹게. 또 잘 익은 막걸리가 있으면 또 먹는 거고. 그러나 머릿속에 좀 가득 찬 사람들, 참된 삶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와야지. 와서 헛소리나 했었고 남의 역사의식도 시대의식도 인간의식도 없는 사람들 와갖고 헛소리 삘삘하고 싸움이나 걸고 그런 사람 제발 오지 말아요. 나는 냉정한 사람이에요. 인간답지 않은 사람은 바로 버립니다. 나 동창회 향후에 안 나간 지 오래됐어요. 아무 부질없는 짓거리야. 술 먹을 때만 좋지. 나중에는 싸움에 남의 욕이나 하고. 수준이 낮은 놈들이 모이니까 맨 싸움이나 하고 술 먹고 깽판이나 부리고 놈의 험담이나 하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올바르게 이야기한 사람을 듣지도 않아. 돈 많은 놈이 왕이고 의사가 왕이고 꼭 회장은 의사나 판검사나 변호사나 한 놈들이 동창 회장도 다 차지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게 뭔 짓거리냐. 응? 그런 것 좀 타파하자 새끼들아.
그것도 듣지도 않아. 말은 내가 미친놈이야. 응? 그리고 뭐 회비도 말이야. 똑같이 내. 음식을 먹고 남은 돈 있으니까 야 판검사 의사들 돈 많은게 너희들이 진정한 친구고 동창이라고 생각하면 너희들이 좀 내라 그랬더니 안 내. 그것은 또 공평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 저 직장도 없고 뭐 땅바닥에서 뒹굴면서 하는 곰뱅이와 마찬가지인데 왜 너희들하고 똑같이 내야 되냐? 있는 놈들이 좀 여기서 새끼야 몇십만 원 좀 더 내서 동창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면 내라. 근데 알고 보니까 걔들 영업하러 왔더라고. 동창회 향후에 다 영업쟁이들이 와. 차 팔아먹고 보험하고 그래서 그 인맥 관리하러 왔더라고. 그래서 그들은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라도 살아야지. 아무튼 우리 이재명 새로운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정말 아름다운 나라로 개혁해주고 반듯하게 만들 수 있는 초석을 잘 발휘해 주시기를,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들을 장차관 총리에 임명해 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고 또 바랍니다. 우리 전설천하 TV 좋아하시는 분들도, 구독자분들도 단 한 분이라도 애도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분들 좋은 날 맞이하십시다. 그리고 강영구가 서로 헛소리 하더라도 또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